Nope. 원장님, 저희 애들이 드디어 생리를 시작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6학년이죠? 네, 6학년 중학교 딸. 1학년인데 시작했는데 생리통이 딱 한 번 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심해서 학원도 못 가고 잠도 못 자고 살도 한 2kg, 3kg 빠졌어요. 왜냐면 그 설사도 쫙쫙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인 줄 알고 병원도 갔었어요. 생리통이 그 자궁의 위치나 모양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병적인 경우는 뭐 근종이나 뭐 성근증이나 이런 병적인 문제가 아이들이 그게 있을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죠. 난소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게 이제 병적인 경우고 그 외에는 뭐 자궁이 냉한 경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좀 많이 생길 수 있죠. 저희 애가 약간 측만증이 있어요. 아, 그래서 골반이 약간 틀어졌어요. 그 골반이 틀어지면서 이제 가장 자궁이 대표적인 골반 내 장기이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다 보면 자궁도 좀 틀어질 수 네, 네. 있고 그 다음에 자궁으로 가는 혈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자궁과 난소는 하대정맥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혈관을 받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장기예요. 근데 골반이 틀어지면 자궁 위치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궁으로 혈류가 공급되는 동정맥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막이 채워지고 탈락하는 과정에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설사는 왜 그렇게 쩍쩍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육의 긴장에서 동반되는 같은 증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막을 탈락시키려고 자궁의 근육층이 경련하면서 생기는 게 생리통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소화관이 경련하면서 설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지사제보다는 이제 진경제라는 걸 많이 처방을 하죠. 근데 경련을 가라앉혀줍니다. 뭐 그렇게 너무 탈수가 심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 그 작약꽃 있죠, 작약. 네네. 그럴 때 이제 한의학에서는 작약을 많이 써요. 그걸 차 같은 걸 많이 따라서 약으로요? 뭐 달여서 약으로 많이 쓰죠. 작약 감초탕이라는 걸 같이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련을 가라앉혀주면 자연스럽게 설사도 먹고 아픈 것도 가라앉고 이렇게 있습니다. 생리통 때문에 한의원 찾아오는 엄마들 꽤 있죠? 네, 많이 있죠. 생리통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험 때라든지 이럴 때 수능 봐야 되는데 안 되죠. 생리통 심해서 집중 못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땐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자궁을 덮이는 약을 주로 쓰는 경우가 있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경우, 어혈을 제거해 주는 경우, 아까 같이 이제 작약 같은 약을 많이 써서 경련을 가라앉혀주는 약 이런 걸 쓰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생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니까 약을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쓰고 생리하는 거 지켜보고 또 다시 한번 쓰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치료하면은 되게 많이 가라앉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3번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무 생리통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 3번째인데 이번에는 하는 내내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파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같은 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긴장되잖아요. 근육층도 많이 긴장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게 성호르몬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이라는 녀석들도 체내에 들어오면은 성호르몬처럼 작용하면서 내분비에 영향을 줘서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에 영향을 또 주기도 합니다. 한약을 잘 안 먹는 애들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엄마가 해줄 만한 거는 뭐 따로 없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압이라든지 온찜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고요. 골반 따뜻하게 주변, 해주는 네, 배도 따뜻하게 해주고 복직근의 긴장이 심하지 않은지 봐야 돼요. 배 복직근 굉장히 만져보면 맞아요, 따뜻하잖아요. 따뜻해요. 네, 네. 그러면은 따뜻하게 덮여주고 아니면 오일 같은 거 따뜻하게 해서 손으로 마사지 해주고. 그렇죠. 그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돼요. 시계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어떻게 아무 때나 한 써요? 아, 네, 그거는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복부 마사지 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 내가 시계 보기에 시계 방향으로. 방향으로. 아, 네. 왜냐하면 대장이 움직임이 그쪽으로 가니까. 진통제를 적극적으로 쓰는 건 어떻게 보세요? 진통제는 이제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약이니까 일시적인 효과에서는 추천할 만한데 치료 효과가 있는 약은 아니니까 그리고 과량 복용하거나 장기간 복용했을 때 간에 부담이 많이 되는 약이니까요. 일시적으로는 뭐 막을 이유는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권하고 싶지 않은. 생리할 때 허리도 엄청 아프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냥 온팩 정도만 하지 다른 뭐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 따로 없어요? 골반을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허리 아픈 경우는. 되게 골반 삐뚤어진 경우나 허리가 많이 휘어있는 경우에 생리통으로 허리가 많이 옵니다. 같이 좀 풀어주는 게 좋죠. 바로 자궁 뒤가 골반이고 허리니까요. 생리통 같은 경우 저는 되게 20대 때 심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그런 애기 낳고 나면 피부도 좋아지고 안 좋아져요. 생리통이 없어진다. 안 없어져요. 네네. 이런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궁 자체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궁이 임신을 했을 때 최대한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게 되잖아요. 줄면서 뭐 위치의 문제라든지 모양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좋아졌나 보다. 그와 관련된 증상들이 없어지겠죠. 아, 애를 너무 크게 낳아가지고 안 좋아졌나 봐. 생리통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렇게 없애려고 노력하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일단은 몸을 따뜻하게 해라. 그 다음에 번째가? 스트레스를 줄여라.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열이 위로 오르고 손발은 차지잖아요. 네. 배도 차지거든요. 더 안 좋아지죠.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생리통 지압점 같은 건 없어요? 그 음경이 흐르는 곳이에요. 음경이 자궁은. 네. 그래서 그 세 개의 음경이 만난다는 삼음교라는 마포대교. 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쪽 복숭아뼈에서 손가락 4개만큼. 이게 본인 손으로 재야 돼요. 마디. 여기 네 마디. 네 마디. 거기 제가 하면은 이만큼 되는 거고 여기 여기 아. 보면 뼈 여기 정강이 뼈 안쪽 부분 수시로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음경의 순환이 훨씬 좋아지겠죠. 여기가 이제 그 신장, 그 다음에 비장 이렇게 이제 음경이 흐르는 곳이니까. 근데 이거 딱 하나예요? 손에는 없어요? 아니 수업하다가 이렇게 좀 만지려면 선생님 수업하는데 발을 만질 수 있잖아요. 엄지 안쪽 부분, 엄지의 청바지 안쪽 부분, 청바지 왼손 오른쪽 안쪽. 다 상관없는데요. 아, 그 청바지 왼쪽도 안쪽. 도움이 진짜. 되는데 훨씬 효과적인 건 물론 소음교다. 저희 애는 약간 메스꺼움, 속 울렁거림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단 거 좋아하는 애들이 그래요. 단 거 좋아해요. 네. 초콜릿. 그게 그 생리전 증후군으로 단 거 섭취가 많이 늘다 보면 비위에 습담이 많이 생겨서 생리할 때 미식거림이나 이런 것들이 잘 생기거든요. 단거 끊어요? 단 걸 끊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근데 돈을 안 주면 돼요. 키랑은 생리통이랑 크게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호르몬이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사춘기 생기 시작하면 키가 안 크잖아요. 그래서 성호르몬하고 성장호르몬이 반비례한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성장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엄마가 해줄 거 말고 애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자기 생리통이 너무 심하면 할 만한 거 단 거 찾는 거 말고는 없어요. 단 거 안 먹는 거 말고는. 단 거 안 먹고 운동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자궁의 근육층에서 생기는 통증이 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근육하고 관련이 많고요. 삐뚤어진 체형도 문제가 있을 거고 혈액순환도 다 영향을 주니까 그것들은 다 운동을 하면 많이 개선되는 것들이에요. 근력 운동이요? 그렇죠. 얘들아 운동해야 되겠다. 운동하자.